짠! 아들에게 쪽팔리기 싫어 역사를 공부하는 장영철입니다. 어떻게 좀 어려 보이나요? 오늘 좀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입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신라의 청소년들의 단체인 화랑도, 그 중에서 뭐 많이 유명한 화랑 관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신라가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 일단 백제를 먼저 치러 갑니다. 660년 백제의 마지막 때 개백의 오천 결사대가 황산벌, 지금의 논산이죠, 거기에서 지키고 있고,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정예군이 백제를 치러 갑니다. 하지만 개백이 먼저 계속 이겨요. 김유신은 당혹스럽고 쪽팔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그때 화랑을 투입합니다. 사실 관창이 먼저 간 건 아니고요. 대장군은 김유신, 우장군이 김유신의 친동생인 김흠순, 김흠순의 아들 반굴이, 그 김유신의 조카가 되겠죠, 반굴이 먼저 갑니다. 전사하죠. 그 다음에 좌장군이었던 김품일의 아들 관창이 갑니다. 우리는 뭐 왜 반굴 이야기는 잘 모르고 관창 이야기만 많이 알까를,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개백 장군이 마지막 전투 나올 때 가족을 모두 다 죽이고 나오는 약간 잔인한 면이 좀 부각이 됐었다면, 실제 전투에서는 나이 어린 관창을 사로잡았을 때 돌려보내는 인간미를 같이 보여주기 위한 좋은 소재거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먼저 전사를 한 반굴 이야기보다는 한번 돌려보내졌다가 그 다음에 전사를 한 관창 이야기가 더 유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관창은 돌려보냈는데 왜 다시 또 죽으러 갔을까? 그 이야기가 바로 화랑도라는 조직을 이해를 하고 화랑도의 화랑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관창을 소재로 해서 신라의 화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신라에서는 화랑 제도 이전에 원화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화는 그 예쁜 여자 둘이가 먼저 있었고, 그 밑에 남자들이 따르도록 약 300명씩 따랐다고 하는데, 따르도록 한 거죠. 대표적인 원화 둘이 남모, 준정이라는 원화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싸운 거예요. 준정이 남모를 몰래 불렀다가 술 먹이고 난 뒤에 죽입니다. 야, 결국 뭐 준정도 그 들통나서 사형 당하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이거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제도를 수정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바로 화랑도라는 제도입니다. 화랑도라는 것이 신라 젊은 청소년들의 무리 집단이라면 화랑도를 이끄는 수장이 화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화랑이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집단은 화랑도를 이끄는 수장이 화랑, 그리고 전교 화랑이 몇이 있었는데 뭐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7, 8명의 화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화랑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인, 전국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런 화랑의 가장 큰 대표가 바로 국선이라고 합니다. 김춘추나 김유신도 다 국선을 이제 겪었었고, 그러면 신라에서 화랑도라는 화랑 제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랑도라는 제도가 신라의 제도로서 자리 잡은 거는 진흥왕 시기인데, 진흥왕 제위기간이 540년에서 576년이니까 아마 그 사이 어느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지만, 562년에 이사부 장군이 고령의 대가야를 정벌하러 갔을 때 화랑 사다함이 같이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 562년 이전에 화랑도가 국가 제도로서 자리 잡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 화랑도라는 것은 젊은 청소년들이 골품제가 그렇게 심했던 신라임에도 불구하고 화랑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지위 계급 그 품계에 관계없이 다 화랑에 가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화랑도에. 그래서 그 6두품 이상의 이제 진골뿐만 아니라 그 뭐 3두품, 1두품도 이제 화랑도에 가입을 했고 나중에 군졸로서 전투에 참가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골품 제도부터 해서 또 신라가 그때 약 6세기 정도부터는 소를 이용한 경작을 시작을 했는데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빈부격차라든지 계층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소를 이용한 게 왜 그랬냐면 소를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했을 것이고 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확을 덜 했겠죠. 빈익빈 부익부가 소로 인해서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골품제와 국가제도 정비로 인해 가지고 지위 계급이 좀 더 분화되고 거기에다가 소를 이용한 경작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차이가 나는 그 시점에 화랑도는 그래서 모든 다 품었으니 약간 완충작용을 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완충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반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화랑도라는 조직에서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국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원관법사가 이야기했다는 세속오계에도 사군이 충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퇴, 사전유택을 이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강조되었던 것이 사군이 충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화랑도에 속한 젊은이들의 가장 핵심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화랑도는 신라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풍류와 무예를 즐겼다고 합니다. 나쁘게 보자면 이 어린 시기들이요 어른들 새빠지게 일하는데 여러 군데 놀러 다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미리 지형 지물을 익히는 거죠. 전투에 나섰을 때 지형 지물을 미리 잘 파악하고 난 뒤에 작전을 짜고 전투에 임하는 것과 생판 모르는 곳을 가지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화랑은 단순한 군사 조직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풍류도 같이 즐긴 거고 공부도 같이 했고 그래서 실제 화랑 쪽에서는 많은 시 같은 것도 많이 나왔다고 하죠. 찬기파랑가 같은 그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무예, 풍류, 예의, 공부 모든 걸 다 했던 어떤 엘리트 코스로 가는 그러한 역할을 화랑도가 다 수행을 했었던 거죠. 그런 조직을 가지고 충을 가장 크게 강조를 했으니 신라의 입장에서는 그 화랑도가 엄청나게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충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삼국사기에도 그런 기록이 있지만 화랑들이 너무 목숨을 가벼이 여기더라라는 것도 있죠. 그냥 화랑이 목숨을 다 가벼이 여겼다기보다는 그런 예도 있거든요. 668년에 고구려까지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676년까지는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672년에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성문전투에서 패하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찌 전투에서 패한 놈이 살아서 돌아오느냐, 당시 왕이었던 문무왕에게 아들을 죽일 것을 청하지만 문무왕이 겨우 말려서 원술은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집에서 쫓겨났죠. 다음에 아버지 김유신이 죽었을 때도 집에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마찬가지 평생 가족과는 이제 그냥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고, 그런 과정을 본다면 먼저 계백에게 가서 전사를 했던 반굴은 제대로 된 화랑인 거고, 사로잡혔다가 다시 살아서 돌려보낸 관창은 수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창은 나를 왜 죽이지 않느냐라고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화랑도라는 조직입니다. 어느 정도 목숨을 또 가벼이 여긴 그런 사례가 또 있는데, 대가야를 정벌하러 참전했던 사다함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같이 하기로 맹세한 친구 무관랑이
병으로 죽으니까 저 따라 죽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지? 뭐 전사한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 교우 이신도 있지만 걔네 단순한 우정 관계가 아니라 동성애도 많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화랑도란 조직 자체가 이제 개개인의 목숨을 그렇게 뭐 아주 소중히 여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게, 세속오계라는 것이 원관법사가 막 이제 머리 짜가지고 따다닥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원관법사가 한번 정리한 수준이라고만 보면 되고, 그리고 뭐 화랑만이 세속오계를 따랐다기보다는 그냥 세속오계를 가장 잘 지킨 그런 조직이 화랑이었다 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원관법사의 세속오계는 바로 화랑 거 이렇게 보기보다는 신라에 만연했던 그런 정서들을 원관법사가 한번 정리를 한 것 뿐이고, 그것을 가장 잘 지킨 조직이 바로 화랑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말을 안 들었네요. 화랑이란 말은 꽃 같은 사내, 우리말로,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냥 꽃미남, 그냥 그 자체입니다. 꽃미남. 인물 좋아, 집안 좋아, 무예 즐겨, 풍류 즐겨. 좋죠. 수많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신라는 그 화랑도의 힘을 적극적으로 국력을 키우는데 활용을 했고, 그것이 바로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당나라와의 전투에서도 모두 이기고 삼국을 통일한 가장 큰 힘, 깃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